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정말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죠. 곧 예비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될 것 같은데 네. 그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앞서가는 그런 뭐 흐름이다라고 하는 데는 아마 후보들이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이 저도 지난주에 사회로 한번 봤습니다만 토론 과정에서 보면 정원호 후보를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다른 후보들이 그런 모양새가 연출이 됐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도이치모터스가 주가 조작 사건에 관여돼 있었고 심지어 그 주가 조작 사건으로 수많은 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후원을 받고 협찬을 받고 또 도이치모터스 권영민 대표의 하고 같이 자리를 하고 했었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은 납득이 좀 안 간다라고 말을 했던 거고, 이거는 굉장히 더티핸드, 더러운 손을 잡아준 거예요. 정원호의 성공버스는 오세훈의 한강버스와 다를 바 없는 혈세 낭비 전시 행정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타지도 못하고 일반 버스와 거의 중복되는 노선으로 공짜로 출퇴근용과 일상교통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세금 낭비 선심성 전시행정입니다. 당원 주권 시대의 첫 번째 경선이 단순한 인기 투표로 전락할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정치력과 행정력이 검증되지 않은 후보로는 거대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수도 없고 본선 승리를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자, 정원호 후보를 상당히 견제하는 현역 정치인들의 이야기 들어보셨는데 정원호 구청장 또 해명을 했겠죠. 특히 박주민 의원이 얘기했던 저 부분은 국민의힘 김재석 의원이 사실은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성동구청장배 골프대회가 있었고 그 후원사가 뭐 도이치모터스였다. 도이치모터스가 어떤 회사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와 연관이 있는 회사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이 있었던 부분인데 정원호 후보의 해명도 한번 들어보시죠. 후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후원받은 건 불우이웃돕기 후원을 받은 겁니다. 골프대회 후원은 여러 기업들이 골프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그 단체에게 후원한 것이지, 저는 말씀드렸지만 대회는 내빈으로 참석해서 한 거고요. 국민의힘 의원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해서 그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1위 후보를 어떻게든 흠집 내보기 위해서 저에게 마구잡이식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귀 기울일 시민들은 안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소빈 의원, 저 문제 제기, 박주민 의원이 제기한 저 문제 제기가 어떤 경선 판도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면은 지난 이제 비상계엄과 내란 국면을 거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와 연관된 가장 핵심 의혹 중에 하나였죠. 국민적 분노가 많았고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제대로 들여다봤느냐, 조작이 있었거나 아니면 증거를 누락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서울 시민들에게 발화력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을 좀 보면 지난해 9월에 도이치모터스 후원 성동구 협회장배 골프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정원호 전 구청장이 당시 구청장으로 내빈으로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박주민 의원의 공격 포인트는 과연 이것이 민주당 원으로서 도덕적 감수성이 적합한 일이냐 이렇게 좀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포인트, 성공버스라고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성동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입니다. 이 부분이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공짜로 타고 다니는, 어떻게 보면은 혈세 낭비 표본이라고 하고 있고, 또 김영배 의원은 주택 공급 관련 비전을 또 공격하고 있어요. 민주당 후보로서 적절치 않은 거 아니냐. 3명의 경쟁 후보가 정원호 전 구청장, 정원호 후보를 상대로 각각 하나씩의 공격 포인트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집중 공세를 펴고 있는 이런 상황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말이죠. 그 정원호 후보를 돕고 있는 민주당 당직자 출신의 SNS를 제가 보고 있는데 이제 이런 식의 또 박주민 의원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김재석 국힘의원을 동원해서 네거티브를 하고 박주민 의원은 김재석 의원의 네거티브를 받아서 정원호 후보를 공격하고 있다. 그러면 오세훈, 김재석, 박주민이 원팀이 돼서 정원호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 모양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낙연 전 총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문제 제기했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서 박주민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비판한 건 맞고 정원호 후보는 검증하는 겁니다 라고 아마 또 반박하는 이런 제가 SNS 글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거 시기에 당내 경선이든 본선이든 뭐 늘상 있는 후보자 검증 과정으로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지금 그 후자의 댓글 다신 분 말씀처럼 이 경선 과정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제대로 짚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본선의 리스크로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내 경선이긴 하지만 그 품격을 갖춰서 분명하게 좀 짚고 또 짚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해명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당원이나 우리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판단의 기준,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는 게 경선의 올바른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그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원호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방식으로 해명할 부분 해명하고 네. 만약에 해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상응해서 어떤 말씀들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경선 과정에서 좀 제한적인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건강한 어떤 토론 과정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서울시장 공천 과정은 이렇게 발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후보들 간의 뭐 정책 검증, 후보 검증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속도가 좀 더뎌요. 오세훈 시장이 혁신선대위 요구하다가 늦게 면접을 보게 된 것이고 등록을 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앞으로 좀 속도가 좀 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또 후보자들 간에 열띤 토론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도 3명이 이제 경선하는 것 같고. 국경선. 예. 저희 국민의힘도 3명이 경선을 하는데 아마 민주당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의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스스로 여론조사 1등 후보라고 지금 정원 후보가 밝히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한 3개월 전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의 뜬금없는 일 잘한다 픽 그걸로 지금 정원 후보가 갑자기 확 뜬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사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 민주당에서도 많은 분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준비를 철저하게 한 우리보다 왜 대통령이 한 명을 다른 사람을 찍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반감이 있겠죠. 그렇다면은 그 후보에 대해서 이제 검증이든 비판이든 과연 그렇게 대통령의 픽을 받을 만한 후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치열한 검증이 들어갈 것 같고요. 지금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야당이고 또 오세훈 시장이 뭐 사실 서울시장으로서는 굉장히 경험과 인지도가 월등히 앞서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른 후보들이 결국에는 어떤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책 싸움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 말고 두 후보는 윤희숙 후보, 박수민 후보 둘 다 이제 경제 전문가고 또 실제로 박수민 후보는 본인이 예전에 재경부에서도 일을 했지만 또 본인이 창업까지 해가지고 네. 성공한 또 청년 기업가로서의 경험도 가지고 있기 또 때문에 자녀가 많더라고요. 5명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마 서울시정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할 것 같아요. 아마 재미있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을 안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기자들은 기사를 좀 쓰는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언론에서는 그런 방향의 기사가 재밌으니까.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당대표에도 관심이 있다. 손석민이요. 그런 기사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라고 네. 생각이 되는 건데 그 공천 과정은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저희도 진짜 뭐 예측 불가인 상황인 것이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중간에 두 자를 더 집어넣더라고요. 혁신선대위가 이제 이제 본인이 선거를 뛰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요건이라고 했는데 중도 혁신선대위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오 시장도 여러 가지 하여튼 확장성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당내 공천이라는 큰 벽을 넘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그동안 본인이 내세웠던 당내 혁신을 위해서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무엇이겠느냐. 기자들의 관심은 그러면 당권 도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까지 상상력의 영역입니다만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는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서 지원하고 또 탈락하거나 그래도 뭔가 다른 길이 있는 경우가 있다. 현재 국민의힘 상황이 대단히 복잡하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